이번 챕터에서는 MRI의 그 이미징 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그 마이너릭 스핀 혹은 마이너타이제이션으로부터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는 그 폴라리제이션 이후에 엑스테이션을 해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D 이미징을 한다면 예컨대 이 왼쪽 그림에서 원래 그 3D 볼륨을 이렇게 원통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 원에 해당하는 혹은 뭐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2D 이미지로 이렇게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저 2D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그 마그네타이제이션만 엑스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페이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이러한 작업을 위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이제 먼저 배우고자 하는 이미징 프린시플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다음 챕터로 미루고, 시간적으로는 그게 먼저 일어나지만 일단은 somehow 우리가 이미징 하고자 하는 요 슬라이스 내에 있는 모든 마이너릭 스핀들이 셀렉티브하게 엑스테이션 됐다라는 가정하에 그 이번 챕터를 공부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스페이셜리 혹은 슬라이스 셀렉티브하게 엑스테이션 된 후에 생기는 그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을 MX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셀렉티브하게 엑스테이션 된 요 스핀들을 요 G 방향에서 바라본 그림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가 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축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XY 플레인 상에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의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디네이트는 이제 X, Y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서의 어떤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 예컨대 여기가 좌표가 X, Y라고 하죠. 그러면 요 X, Y에서의 그 엑스테이션 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를 이제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벡터는 두 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두 개의 스칼라를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 하나의 베어러블로 계속 핸들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특정 MXY라는 위치에서의 그 2D 벡터를 혹은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을 MXY라는 컴플렉스 밸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값이 바로 요 MX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엑스테이션 된 다음에 얘가 라마 프리퀀시로 빙글빙글 다 돌죠. 그죠? 돌면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래서 이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얻는데, 사실은 이 XY 평면상에 있는, 즉 엑스테이션 된 모든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그 유도 전류를 만드는데 컨트리뷰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바꿔 얘기하면 모든 그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의 합을 혹은 서메이션을 우리가 매조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MXY를 모든 이미징 볼륨 2D 평면상 XY에 대해서 적분을 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 위치 XY에서의 특정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인데, 그거를 위한 작업이 혹은 프로세스가 바로 스페이셜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세팅에서, 즉 2D 이미징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 가해줘야 할 그 마그네틱 필드가 바로 X 방향의 그 그레디언트 필드 GX,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 필드 GY입니다. 그래서 쟤를 엑스테이션 직후에 이제 플레이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좀 타임라인에 좀 표시를 한다면, 엑스테이션 직후를 지금 t가 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엑스테이션이 이 정도 걸린다고 치면 이것도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페이셜리 혹은 슬라이스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엑스테이션이 마무리된 직후를 바로 우리가 t가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우리가 gx를 시간에 따른 함수인 gx를 뭐 어떤 식으로든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gy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플레이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 gx 타임 베어링한 gx와 gy를 이제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요 t가 0보다 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얻는 시그널을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 그 리시브 코일이 얻는 그 총 시그널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보면 엑스테이션 직후의 시그널이 아까 mxy 그 다음에 그냥 dx/dy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직후인 거고 엑스테이션 직후인 거고 그 직후에 이제 t가 0보다 클 때에 추가적인 어떤 모듈레이션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exponential minus t over t2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컴플렉스로 표현된 mxy의 매그니튜드를 시간에 따라 변하게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exponentially decay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제 t2 릴렉세이션을 고려하기 위한 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모듈레이션이 이제 중요한데 얘는 exponentially j phi란 얘기는 페이지만 phi만큼 추가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텀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 마이너리 필드 항상 켜 있는 그 B0 필드, 그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t가 0보다 클 때 틀어주기로 한 gx와 gy로 표현되는 그레디언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에디셔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상에서 왜 요 B0 gx gy 필드가 그 인플레인상에 즉 xy 플레인상의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역시 xy를 바라보는 그 2D 평면상에 G가 지금 스크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B 필드가 어떤 식으로 좀 주어지든 요거를 엄지를 향하게 하면 나머지 왼손의 엄지를 그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회전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B0, GX, GY 각각이 뭐이던 간에 저거의 net 이펙트는 여전히 G 방향을 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셋 다 방향이 G니까. 그래서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으나 이 G 방향으로 즉 스크린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왼손의 엄지가 얼라인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감싸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계 방향의 로테이션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게 바로 이 P로 표현되는 그런 additional phase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net 마이너리 필드의 값이 G 방향으로 양수이면 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만약 음수이면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예를 들어 t가 0일 때, 즉 엑스테이션 직후에 어떤 그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예를 들어 t가 뭐 t0일 때 예를 들어 얘가 얘로 변했다 그러면 매그니튜드도 약간 줄어들 거고요. 뭐에 의해서? t2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그리고 페이지도 약간 각도도 틀어질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G 방향을 향하는 마이너리 필드에 의해서 생기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얘기한 것처럼 이 additional phase 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페이지만 다시 좀 더 자세히 수식으로 살펴보죠. 일단 페이지는 그 corresponding 그 angular frequency를 적분한 값이 되겠죠. 근데 시작점은 우리가 요 페이지 정의 자체를 t가 0일 때 이후에 새로 생기는 additional phase라고 했으니까 요 적분의 로우 바운드가 이제 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까지 적분이 되겠고 이 오메가는 강조했지만 gamma b였죠. 그죠? 여기서 b는 vector sum of b0 그 다음에 gx, g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좌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G가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나오는 방향에 즉 양의 방향에 어떤 G 방향 그 B 필드가 있다면 왼손 법칙에 의해서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그렇죠? 즉 시계 방향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표현할 때 복소 평면에서 시계 반대를 또 페이지의 양의 값이라고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의 미스매치를 이제 컴펜세이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B 필드는 그 세 개, 즉 B not,
GX, GY 세 개의 필드의 컨트리뷰션의 이제 합인데 여기서 B0는 이제 그대로 B0고 GX가 켜져 있을 때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는 거기에 다시 X를 곱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GX라는 거는 X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 음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음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그런 마그네틱 필드가 될 테니까 거기에 X를 곱한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기가 아이소센터죠. 아이소센터. 만약에 아이소센터에 있는 어떤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있다면 얘는 요 GX의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0이 곱해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논리를 전개하면 GY에 의한 어떤 마그네틱 필드 값은 GY에 이제 Y를 곱한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B0는 상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인테그럴 해봤자 이제 그냥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gamma B0 T가 될 텐데 우리가 그 gamma B0를 오메가 낫으로 즉 라머 프리퀀시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텀을 보면 역시 gamma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x도 시간에 따른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타임 인테그럴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마찬가지로 y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 마지막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수식을 이제 다시 변형시킨 건데, 요 phi 대신에 다시 집어넣은 건데요. 일단 요 첫 번째 텀은 마이너스 오메가 나 t를 여기다 대입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나 t가 되겠죠. 그게 여기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텀이 이제 요 놈은 역시 exponential 위에 올라가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 감마 x 인테그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이 이와 같고요. 두 번째도 공통으로 마이너스 j 감마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 떼내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T2 DK에 해당하는 텀을 지금 이제 무시하겠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저거의 근거는 지금 보통 이미징 스페셜 인코딩을 하는 어떤 타임 인터벌이 물론 뭐 그 어플리케이션 따라 베리에이션이 꽤 크게 있는데 대략 뭐 한 10ms 혹은 그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T2 DK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그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무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스텝이 디모듈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목적이 바로 요 텀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B0 필드에 의한 그 로테이션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스페셜리 디펜던트 하지 않은 그런 일종의 베이스라인 프리퀀시 혹은 페이지인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날려버리는 건데 그거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exponential j 오메가 나 t를 곱해주고요. 그래서 요 오퍼레이션은 사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쉬프팅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쉬프팅을 함으로써 지금 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디모듈레이션을 임플리멘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식이 요거와 요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 요 익스포넌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썼는데 마이너스 j 2파이에 kx 곱하기 x, ky 곱하기 y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유는 요게 바로 2D 프리의 트랜스폼 형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 요 식과 같게 되게 하려면 요 kx가 이런 식으로 적혀질 것이고 ky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스케일링 팩터 곱하기 gx의 타임 인테그럴이 바로 k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스케일링 팩터 곱하기 gy에 대한 타임 인테그럴이 ky로 표현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디모듈레이션 후에 그 리시브 코일에 얻는 시그널에 관한 수식을 우리가 시그널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 트랜스폼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저 시그널 이퀘이션이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어떤 분포를 MXY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거의 2D 프리 트랜스폼을 대문자 M, KX, KY라고 하면 그래서 요 좌표가 이제 KX, K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리시브 코일을 통해서 얻는 시그널이 요 2D 프리 트랜스폼된 결과의 값인데 어떤 특정 KX, KY에서의 값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페셜 프리퀀시 KX, KY에서의 2D 프리 트랜스폼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KX, KY냐? 그게 바로 KX는 GX를 시간에 따라 적분한 거에 비례한 값이고 물론 스케일링 팩터는 gamma over 2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KY는 역시 마찬가지로 GY라는 그레디언트 필드를 타임 인테그럴 한 결과에다가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곱한 즉 각각의 GX, GY를 타임 인테그럴 한 거와 비례하는 그런 값이 바로 KX, K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요 트랜스폼 한 후에 저 스페이스를 혹은 도메인을 그냥 프리의 도메인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 혹은 스페이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이 MR 커뮤니티에서는 저 프리 트랜스폼 된 도메인을 K 스페이스라고 늘상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터미널러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테니까 익숙해지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수식으로 설명한 유도한 그 시그널 이퀘이션에 대한 인투이션을 좀 더 얻기 위해서 간단한 example 케이스를 좀 살펴볼게요.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B1 필드가 어떤 싱크 모양으로 플레이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슬라이 셀렉티브 혹은 스페이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텐션을 위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세히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엑스텐션 직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좀 간단한 케이스, 즉 GY가 어떤 시간 동안 플레이되고 꺼진 직후에 다시 GX가 플레이되는 이제 그런 간단한 exampl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인터벌 내에서 특정 타임 포인트 한 4개에 대해서 각각에 상응하는 그 실제 공간상의 마그네타이제이션 2D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전체 공간상의 그러한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총합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시그널이 K-스페이스 혹은 프리의 도메인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포지션 0, 즉 엑스텐션 직후입니다. 요거는 이미 이전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엑스텐션 직후에 2D상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면 이 전체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K-스페이스 상에서 혹은 프리 도메인에서 원점에 해당하죠. 혹은 DC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포지션 1일 때입니다. 즉 요때일 때인데 이때는 T가 0일 때부터 이 시점까지 어떤 GY가 이렇게 플레이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마이너리 필드는 B not 필드, 그 다음에 GY가 있겠죠. GX는 켜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B0에 의한 영향은 그 디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GY에 대한 영향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GY가 켜져 있을 때 이게 만들어내는 필드 스트렝스는 GY 곱하기 Y죠. 즉 예컨대 이 그림에서 이 정도가 이 센터가 아이소센터라고 하고 이 수평축이 X, 수직축이 Y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이 아이소센터로부터 이 Y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마이너리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손 법칙을 이용을 하면 지금 마이너리 필드의 방향은 G 방향이죠. 즉 스크린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이게 G 방향이고
그 방향으로 왼손 엄지를 이렇게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면 이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로테이션의 양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Y 포지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Y가 0인 요 아이소센터에서의 스핀은 엑스테이션 직후와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엑스테이션 직후에 이러한 페이지를 갖고 있다면 Y가 0인, 사실은 요 점뿐만이 아니라 Y가 0인 모든, X에 상관없이 모든 스핀들이 다 원래 그 페이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근데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이 위로 가면 갈수록 이 시계 방향의 페이지가 점점 증가하겠죠. 선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이 중간점 하나 뽑아보면 원래 요거였는데 아래로 90도 정도 회전한 걸 알 수가 있고, 제일 끝에 보니까 더 돌아서 이제는 180도만큼 회전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반대 방향의 회전이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쯤 보면 원래 요거였는데 이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정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고, 제일 끝으로 가면 그거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18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Y에 linearly dependent한 additional phase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X에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2D magnetization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Y의 리니어한 그런 페이지가 베타 1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쟤는 오메가가 gamma b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네요. 즉 0에서 지금 현재 요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t1까지의 gy를 적분한 값이 되겠고, 그거를 프리에 트랜스폼 형식에 맞춰서 쓰면 이렇게 ky1이 정의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상의 스핀 디스트리뷰션의 서메이션, 그렇죠?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K 스페이스 상의 혹은 프리의 도메인에서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포지션, 그렇죠? 이 시점에서의 공간상의 분포,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K 스페이스 로케이션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그 Y의 linearly dependent한 그런 additional phase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포지션 2가 이 전체 넓이, 그다음 포지션 1이 여기라고 하는 요게 이제 절반으로 딱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러한 리니어한 디페이징이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중간쯤이 아까 한 요 정도 90도 정도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그 비슷한 위치가 바로 한 이 정도 180도 정도 돌아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역시 제일 끝으로 가면 그거에 대략 한 2배 해당하는 2파이, 그러니까 360도 돌아서 다시 거의 원래 위치로 돌아온 상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거의 2배가 된 Y의 linearly dependent한 페이지를 베타 2로 표현할 수 있겠고, 거기에 상응하는 KY2 역시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가정처럼 요 포지션 1까지의 요 타임 듀레이션이 포지션 2 요거의 절반이었다면 KY2는 KY1의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만약에 포지션 3로 간다면 이 포지션 3는 포지션 2에서 그 추가로 이제 GY는 더 이상 키지 않고, 그러니까 Y 방향의 디펜던트한 그런 페이지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GX를 새로 켰기 때문에 X에 디펜던트한 그런 페이지가 새로 추가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경우는 요 포지션 2에서 요 가운데 한 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Y가 0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엑스테이션 직후에 그 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포지션 2에서는 예를 들어 대충 한 요 정도를 뽑아내면 가운데 얘는 그대로 있죠. 왜냐면 x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gx 곱하기 x만큼의 매그네틱 필드가 새로 가해지는 건데, x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여기가 x가 0이었다면 점점 시계 방향으로 리니어하게 페이지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2D 공간상에 이런 식으로
디페이즈된 그런 모든 매그네틱 스핀들을 합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포지션 2까지의 즉 요식과 이제 동일한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로 에디셔널하게 x의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그런 페이지가 추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3는 그 gx를 이제는 타임 인테그럴한 상황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0부터 t3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gx가 t2에서부터 여기가 t3고 플레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로어 바운드를 t2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알파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역시 그 프리 트랜스폼 형식에 맞추면 거기에 상응하는 kx의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편의상 kx3라고 한다면 아까 포지션 2에서 위치가 여기였다면 이제는 kx 방향으로만 요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지션 3에서는 공간상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고 이거의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k 스페이스에서 혹은 프리의 도메인에서 이 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